이어서 시장 돋보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클로즈업 이베스트 투자증권 IM 영업팀 염승환 차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게임 업종의 존재감이 좀 약해진 것 같아요. 네. WHO에서는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정의를 하기도 했고요. 또 과거처럼 신작 게임이 나와도 바로 주가로 연동되는 그런 현상도 덜한 것 같고 중국의 문은 여전히 2년째 굳건히 닫혀 있습니다. 또 그나마 좀 위안을 삼을 거는 가격이 많이 싸져서 가격 메리트 있다는 정도 점검 좀 부탁드릴게요. 사실 다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게임주 투자 심리가 안 좋긴 안 좋아요. 예전에는 사실 뭐 신작 게임 나온다 그러면 주가 미리 다 주가가 뭐 기본 한 50% 이상 막 급등하는 거의 경우가. 공식이었죠. 예. 근데 요새는 그런 거 안 통합니다. NC소프트도 이제 신작 게임 출시 앞두고 있는데 주가 오히려 빠져버려가지고 굉장히 지지부진한 상태인데 사실 근데 조금씩 근데 좀 긍정적인 뉴스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게 뭐냐면 얼마 전에 그 문체부 장관이 중국 판호 재개 가능성을 좀 갑자기 언급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중국에서 판호 승인이 조금씩 최근에 나오고 있는데 그 국내 업체에는 아직까지는 문이 안 열리고 있지만 일부 외자 업체들한테는 지금 조금씩 문이 개방이 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문체부 장관이 조만간 뭐 중국 판호가 좀 재개되지 않을까 좀 뭔가 기대 섞인 그런 발언을 해줬는데 이게 사실 언제 열릴지는 우린 모르지만 주가라는 건 일단 기대감만 생기면 바로 좀 움직이게 되는데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또 웹젠 같은 기업들 주가 좀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웹젠 같은 기업은 뮤 IP 기반으로 이미 중국에서 일부 그러니까 이 웹젠이 직접 만든 건 아니지만 이 IP를 중국 회사에 넘겨준 거죠. 근데 이제 중국 회사들이 이걸 가지고 게임을 개발했는데 이쪽에서 이미 판호가 어느 정도 나온 게 있다 보니까 웹젠 주가 흐름 좀 상당히 좋은 편이고 국내에선 사실 이제 펄어비스나 또 넷마블의 그 리니지2 레볼루션이 이미 판호 승인 신청을 해놨는데 이게 지금 2년 동안 좀 막혀 있다 보니까 그냥 그대로 있어요. 중국 모멘텀이 좀 열리지 못하고 있는데 어찌됐건 문체부 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좀 기대감은 좀 어느 때보다 좀 높아졌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그 아까 제가 신작 게임 잠깐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제 그 일정을 한번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보면 V4라는 게임이 있거든요. 그게 11월 7일 정도에 좀 런칭을 하게 되고 또 달빛 조각사가 10월 10일 이게 카카오 게임즈에서 나오게 되는데 그 10월 10일 날 런칭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다음 주에 런칭이고 리니지2 M이 최대 기대작인데 이건 11월 달에 아마 런칭을 할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빅3가 조만간 출격을 합니다. 그동안 사실 신작 게임 모멘텀이 게임 업종 전체적으로 없었는데 이게 흥행할지 안 할지는 사실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모처럼 만에 이런 빅3 이 신작 게임이 나오니까 업종 전체로 봤을 때는 뭔가 좀 불을 당길 수 있는 하나의 또 이벤트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한번 일단은 10월 10일 날 달빛 조각사부터 시작하니까 한번 좀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좀 한번 또 기대감을 좀 높여볼 만한 게 웹보드 게임 아시죠? 우리 흔히 말하는 뭐 포커나 이런 이제 그런 게임인데 거기에 대해서 사행성 게임으로 규제가 돼가지고 월 결제 한도가 지금 한 달에 한 50만 원 정도로 막혀 있거든요. 옛날에는 사실 그런 게 없었다가 그게 이제 규제가 생기면서 월 결제 한도가 30만 원. 근데 그나마 좀 올라간 거예요. 이게 50만 원까지는 규제가 조금 완화됐는데 얼마 전에 그 PC 게임 같은 경우는 PC에서 하는 그 이런 사행성 게임 같은 경우는 지금 월 결제 한도가 이번에 폐지가 됐어요. 그럼 이제 무제한으로 할 수 있는 건가요? 근데 이제 모바일은 아직은 아닌 거죠. 모바일 같은 경우는 월 결제 한도가 지금 50만 원으로 막혀 있는데 PC는 이미 이걸 해제를 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PC처럼 모바일도 조만간 완화가 된다면 아마 방향은 그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쪽 방향으로 지금 계속 가는 것 같아서 그게 열리게 된다면 웹보드 게임 때문에 규제가 좀 있어서 못 올랐던 뭐 네오이즈나 NHN 같은 기업들이 이쪽 매출 비중이 높거든요. 이런 쪽에도 좀 모멘텀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근데 설사 이게 규제가 완화가 안 돼도 이 규제 때문에 그동안 굉장히 좀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주가도 안 좋았는데 이미 반영이 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 뭐 더 잃을 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웹보드 게임 주들도 조금은 이제 좀 모멘텀을 받을 시기가 됐기 때문에 한번 좀 지켜보시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장관이 뭐 공식 석상에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주 없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중국 진출 기대감이 커지는데 관련해서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되는지 또 다른 관점에서는 웹보드 얘기를 해주신 만큼 웹보드 게임주 안에서도 유망주 선정을 해주신다면요? 네, 일단 이제 그 중국 쪽에서는 펄어비스 좀 한번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펄어비스는 검은 사막으로 바로 좀 공식처럼 생각이 드는데 MMORPG 게임이죠? 예, 맞습니다. 이 검은 사막 사실 이 회사의
최대 단점이자 어떻게 보면 장점일 수도 있는데 단점이 너무 검은 사막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게임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항상 할인을 좀 많이 받아서 돈 정말 잘 버거든요. 일본에서도 검은 사막 나와서 어쨌든 흥행 성공했고 또 이번에 플레이스테이션 4 버전으로 나와가지고 일본에서 한때 매출 1위까지 올라갈 정도로 굉장히 검은 사막 하나 가지고도 정말 돈을 막대하게 벌고 있어요. 근데 시장에서 우려하는 건 이게 검은 사막이 언제까지 갈 거냐 이거죠. 결국 다른 게임이 받쳐줘야 되는데 그거는 내년에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년에 이브 에코스라는 게임이 론칭을 좀 앞두고 있는데 이게 사실 중국도 최대 게임 개발사 중에 하나인 네디즈가 개발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에코스라는 게임이 뭐냐면은 그 아이슬란드 개발사 이브라고 있습니다. 이 회사를 그러니까 그 이브란 게임을 아이슬란드 개발사인 CCP 게임즈가 있어요. 이 회사가 지금 만든 그 어떻게 보면 그 하나의 IP인데 PC 기반입니다. 근데 이 회사를 그 펄어비스가 인수를 해버렸어요. 인수를 했는데 이 IP를 가지고 중국의 또 넷이즈라는 게임 그 개발사가 중국 이제 출시를 목표로 어떻게 보면 이제 개발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 중국에서 물론 판호가 또 계속 열릴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어찌됐건 중국 시장에 진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게임 중에 하나니까 단일 게임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검은 사막 모바일하고 지금 검은 사막 PC 버전이 중국에 사실 지금 2년 전부터 판호 승인을 신청을 해놨어요. 해놨는데 지금 이게 지연된 거군요. 아무 얘기가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중국의 또 퍼블리싱 업체랑도 얼마 전에 또 계약을 했거든요. 중국에 만약에 출시가 되면 이 회사 통해서 지금 한다고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펄어비스는 준비는 다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체부 장관 얘기대로 승인만 떨어지면 일단 그 펄어비스는 한번 기대감을 좀 가져보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브 에코스 말고도 프로젝트 3개를 동시에 공개를 하고 내년까지 론칭을 한다고 하니까 신작 기대감이 있는 종목으로 펄어비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다음 종목은요. 또 웹보드 게임 관련해서 유망주 전해주신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사실 두 개인데 웹보드 게임은 네오이즈랑 NHN인데 네오이즈는 많이들 아실 거예요. 근데 NHN 같은 경우는 사실 웹보드 게임 내에서 좀 많이 잊혀져 버렸습니다. 주가도 굉장히 부진한데 최근에 한 게임 포커 클래식을 좀 출시를 했는데 이게 모멘텀이 뭐냐면은 사실 기대감은 그동안 없었지만 최근에 앱스토어가 애플 앱스토어는 사용자 연령 인증 그게 없어가지고 이 사행성 게임이 이게 매출이 발생할 수 없는 구조였어요. 근데 그게 도입을 해가지고 이번에 드디어 지금 8월 말부터 앱스토어에서 매출액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일 매출액도 좀 어느 정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4분기부터는 충분히 반영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여기서 나쁘게 볼 필요는 없는 게 페이코 아시죠? 이 전자결제 서비스. 네. 이 간편결제 페이코 지분을 지금 75% 갖고 있는데 얼마 전에 7월 달에 이 하나 쪽을 좀 통해 가지고 7,350억 투자 유치를 받았어요. 근데 이거를 지분 가치를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 NHN이 만약에 갖게 될 그 지분 가치가 1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시가총액이 1조 2천억이거든요. 와. 그러니까 사실은 페이코 지분 가치 빼면 지금 1,500억에서 2,000억밖에 지금 가치를 못 받아요. 근데 이거는 너무나 저렴한 거잖아요. 페이코 가치를 제외했을 경우. 그러니까 하단이 되게 담보돼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웹보드 게임 규제 완화만 이루어지면 굉장한 모멘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NHN은 좀 어떻게 보면 약간 적금든다는 개념으로 좀 편하게 한번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사업이 동력을 주고 있는 NHN까지 유망주로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게임주 말고요. 다른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LNG라든지 석유화학 플랜트 설비 투자가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화학기업들은 대규모 현금을 기반으로 해서 공격적인 증설을 하고 있는데 국내외 설비 투자 현황과 함께 관련 유망주까지 묶어서 한번 들어보죠. 그러니까 일단 LNG하고 국내 석유화학 회사들의 대규모 설비 투자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얼마 전에 그 북미에서 LNG 터미널 공사, 특히 이제 캐나다 쪽에서 이게 건설 중이 2024년 가동 목표로 LNG 터미널 건설이 지금 시작이 됐고요. 또 미국에서 골든파스 프로젝트라고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2024년 그 가동 목표로 지금 설비 투자에 들어갔거든요. 이게 다 LNG 이제 터미널 시설을 좀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나 이런 데서 지금 사실 천연가스도 많이 나오는데 이거를 이제 개발을 해가지고 수출을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수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결국 LNG 선이 또 많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LNG 선박 수주가 최근에 급증하는 것도 사실 이러한 요인 중에 좀 하나라고 좀 보시면 좋겠고 9월 달에 얼마 전에 뉴스 나왔었죠. 대우건설이 나이지리아에서 5조 원 LNG 또 플랜트 수주를 따냈거든요. 그러니까 국내 회사들이 이렇게 정말 LNG 쪽에서 뭐 우리나라 뭐 한국조선해양도 그렇고 조선사뿐만이 아니라 건설사까지 이런 프로젝트들을 잘 따내고 있어서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국내 석유화학 회사들이 13조 원 설비 투자 계획을 좀 발표를 해가지고 이게 아마 2021년, 22년까지 계속 투자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렇게 봤을 때는 석유화학 쪽에서도 뭔가 플랜트 쪽 수주가 늘어나는데 결국 여기서 투자 포인트는 뭐냐면 이렇게 설비 투자가 이루어졌을 때 어떤 회사들이 우리가 수혜를 받을 거냐 이거죠. 근데 우리가 흔히 하는 그런 대형 회사 말고 피팅 회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피팅이 뭐죠? 그 관이음새라고 우리 그 플랜트 이렇게 그 공장 같은 거 보면 이렇게 빙 둘러가지고 이게 배관처럼 생긴 것들 있잖아요. 네. 이게 좀 떠오르실지 모르겠는데 관이음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 파이프를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이프가 이렇게 직선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꺾어지잖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야 됩니다. 이 파이프 자체를 연결해야 되는데 이 연결해 주는 관이음새라고 합니다. 이거를 피팅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성광밴드나 태광 같은 기업들이 거의 세계 1등 기업들이에요. 근데 이게 플랜트나 LNG든 뭐 그동안 뭐 정유화학이든 이런 쪽에서 워낙 수주가 안 되다 보니까 정말 몇 년 동안 너무 고생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LNG 플랜트가 지금 이제 발주가 시작이 됐고 LNG 선박 거기다 정유화학, 공장 건설 이쪽에 다 들어갑니다. 이 피팅이. 선박까지도요? 그래서 최근에 주가 흐름 좋은 게 이런 것 때문인데 이제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런 관점 봤을 때 피팅에 대해서는 사실 많은 분들이 관심이 없거든요. 그냥 조선주 하면 그냥 기자재 뭐 한국카본이나 이런 것들 많이 보시는데 피팅도 진짜로 제대로 된 수혜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이클이 이제 시작이 됐기 때문에 한번 좀 관심 있게 보실 좀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좀 말씀드렸습니다. 보냉제만 알았지 피팅 관련해가지고 성광밴드라는 종목도 있네요. 기대감 한번 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선은 다음 주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전망해 주시고 대응 전략까지 여쭤볼게요. 다음 주에 사실 이벤트가 정말 큰 게 하나 있잖아요. 뭐 10월 10일 날 미중 고위급 무역 협상 있는데 그건 이제 다들 아실 거고 일단 10월 8일 날 중국 증시가 다시 재개장을 합니다. 연휴 지나고 사실 좀 글로벌 증시가 안 좋아서 안 좋게 시작을 할지 기대감으로 오를지 중국 증시 출발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10월 8일 날 오전 10시 반에 중국 증시 개장 흐름 좀 지켜보시고 그날 또 파웰 연준 의장 또 연설이 있으니까 어떤 식으로 금리 인하 힌트를 좀 줄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다음 날은 9일 날은 FOMC 의사록이 나오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좀 한번 그러니까 지금 국내 증시도 오늘 좀 오르는 이유가 FOMC가 이번 달에 금리를 인하할 것 같아서 좀 오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기대감이 진짜로 확인이 될지 다음 주에 체크해 보시고 그다음에 10일 날 미중 고위급 정상 이제 이틀간 열린다고 하는데 스몰 딜이라도 나올지 그러니까 완전 합의는 힘들어요. 근데 어느 정도 합의하고 관세 부과 유예하고 이런 것들이 좀 더 이루어질지 한번 내용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 어쨌든 미국 경제 지표가 지금 너무나 안 좋게 나오면서 투자 심리도 안 좋고 글로벌 증시가 다 꺾인 상황이지만 이게 역으로 생각하면 이제 양적 완화를 또 오히려 기대하는 거잖아요. 돈을 푸는 정책들이 오히려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증시 자체로는 그렇게 나쁘게 흘러가진 않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래서 2030포인트 지금 여기서 움직이고 있는데 저는 2030포인트에서 만약에 빠지면 2000까지 보거든요. 이 구간에서는 오히려 좀 주식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이 좀 유효하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그렇다고 뭐 아무거나 사시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게임주도 괜찮고 뭐 피팅도 그렇고 뭔가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내용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앞이 안 보이는 기업은 사봐야 지수 올라가도 안 갑니다. 그러니까 뭔가 주가도 매력적이면서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까지 확보한 그런 기업 위주로 빠질 때 좀 저가 매수 하셔가지고 주식 비중을 좀 확대하시는 전략 좀 필요할 것 같고 아무래도 뭐 다음 주에 이벤트들 많은데 모쪼록 좀 좋은 삼성전자 10월 8일 날 예, 10월 8일 날 좀 이로 발표합니다. 인해서 주식장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근데 전 별 영향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래요? 마이크론 실적은 안 좋았는데 삼성전자 덜 빠졌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 또 실적 안 좋게 나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말씀들을 하시는데 삼성전자 실적은 지금 추정치 보면 다 좋게 나올 걸로 좀 예상하고 있어요. 하이닉스도. 그래서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 최근에 다 올리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좋게 나오든 안 좋게 나오면 좀 안 좋게 반영은 하겠지만 분명히 좋게 나올 겁니다. 근데 저는 영향 없다고 보는 게 왜냐하면 이미 다 저번에 한 49,000원까지 올라가면서 미리 반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실적보다는 향후에 나오는 뭐 금리 인하나
또 10월 10일 이벤트에 대해서 좀 더 주목하시는 전략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베스트 투자증권 IM 영업팀 염승환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저희 인사드리면서 저희 2PM도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월요일에 다시 뵐게요. 고맙습니다.